안녕하세요. 홀만찬 기자들입니다. 울산이 벌써 승점 50고지를 밟았고요. 어느덧 전북이 4위까지 올라온 20라운드였습니다. 강원과 수원은 또다시 승리하지 못하면서 하위권이 더 고착화되는 분위기고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중위권 싸움이 더욱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20라운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전북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전북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리그 첫 승을 신고하면서 빠르게 연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제주는 리그 5경기 때 승리하지 못하면서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라인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주중 FA컵과 비교해서 이동준과 정우재 두 자리만 바꾸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주는 5자리를 바꿨죠. 서진수, 헤이스, 정훈, 김호규, 김동준이 들어갔습니다. 전북 확실히 이장님 시절 축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의 클루지 시절부터 앞쪽에 수적 우위를 두고 빠르게 때려넣고 앞에서 공격하고 거기서부터 누르는 양상의 축구를 즐겨 했는데 최강희 감독 축구가 그랬거든요. 아직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스타일 자체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좀 느껴집니다. 뒤에서부터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가 확실히 많아졌거든요. 선제골 장면도 그랬죠. 전반 10분이죠. 박진섭이 센터서클에서 강하게 찔러준 볼을 송민규가 잡았고 송민규의 크로스가 임채민을 맞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장면 전까지 제주의 공격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안태현의 환상 가마차기는 김정우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고요. 어쨌든 이 골로 전북이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전북은 이동준이 뒷공간을 파면서 기회를 만들었고요. 전반 44분이었죠. 조규성이 날린 회심의 왼발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후반에는 제주가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제주가 FA컵에서 120분 승부차이까지 가는 혈투를 펼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기혁의 패스가 살아나면서 후반에만 무려 13개의 슈팅을 날렸거든요. 유효 슈팅도 5개나 되고요. 하지만 전북의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최소 실점팀답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구자룡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인터셉트나 블락 모두 팀 내 1위였고요. 고비마다 제주의 맥을 끊는 6탄 방어가 돋보였습니다. 사실 김정은과 고민을 좀 했었는데 구자룡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결정력도 사실 전북의 수비도 좋았지만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 특히 서진수에게 기회가 많이 왔는데 서진수는 이날 3번의 유효 슈팅 날리고 골대를 맞추는 슈팅도 나왔고요. 0점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주에 끌려가던 전북은 후반 38분 문선민이 역습에서 원맨쇼로 쐐기골을 만들면서 이날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 FA컵 승리에 이어서 리그 승리까지 빠르게 성공하면서 페트레스쿠 감독 체제가 빠르게 자리 잡는 모습이고요. 전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일단 긍정적인 장면이 있다는 것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페트레스쿠 감독도 아마노 활용도에서 보면 나름 좀 기민한 모습도 좀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주는 남길 감독 말대로 좋은 경기를 하고도 패했는데 못 이기는 경기가 길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제주가 섬팀 구조상 여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남길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망기자입니다. 지금 청주에 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충북 청주와 성남FC의 K리그2 경기 취재를 할 텐데요. 그 전에 K리그1 프리뷰 제가 준비한 파트를 리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대구 수원 삼성전이고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최하위 수원이 다잡은 승리를 놓치면서 7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광주 원정 경기와 마찬가지로 선제 득점한 경기에서도 그리고 무실점한 경기에서도 승리 사냥에 거듭 실패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 부임 후에 9경기에서 1승 2무 6패 감독 교체 효과가 크다고는 당연히 볼 수 없겠고요. 더 큰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팍에서의 대구는 역시 달랐습니다. 자칫 연패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팍의 왕이죠. 곧 동상 안으로 예약이 돼 있다는 세징야의 한 방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영권 감독은 퇴장 징계로 빠진 에드가 빈자리에 바셀루스, 세징야, 고재현 이렇게 3톱을 썼고요. 홍정훈이 부상에서 복귀했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오승훈이 4월 16일 광주전 이후 76일 만에 선발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수원은 3백을 꺼냈고요. 고승범, 김보경, 중미 듀오를 내세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수비적인 미드필더 한 명을 뒀었는데 어떤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선수를 둬서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의지를 높이겠다.
그런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전반은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몸싸움도 많고 다소 거친 감이 있었습니다. 대구 조진우, 황재원, 그리고 수원 김보경이 각각 경고를 받았습니다. 후반 초반 경기장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9분 교체 투입한 명준재가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이것을 이기재가 직접 프리킥을 연결한 공을 오승훈이 펀칭으로 쳐냈지만 이게 조진우 앞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조진우가 약간 갈등, 예전에 인생극장과 갈등, 이것을 걷어낼 것인가 아니면 잡아둘 것인가 고민하다가 다리를 뻗은 것도 아니고 안 뻗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동작으로 자책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조진우는 경기 후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남은 40분간을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안고 뛰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징야가 조진우를 살려냈습니다. 대구는 후반 중반 장성원, 케이타, 박세진을 투입하면서 2선과 3선의 에너지를 불어넣었고요. 슬슬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김진혁의 슛이 빗나갔지만 44분 세징야는 장성원의 크로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44분은 지난 수원FC전 홈경기 때 세징야의 역전골 시간대와 똑같습니다. 괜히 세징야가 대팍의 왕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올 시즌 6골 중 5골을 대팍에서 넣었고 최근 홈 3경기에선 세징야의 골로 대구가 승점 7점이나 얻었습니다. 조진우도 세징야 일단 KOM으로 먼저 꽂고 가겠고요. 조진우도 자책골 빼면 활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팀 통틀어 최다인 11개의 공중볼 경합 성공을 하면서 공중을 지배했습니다. 대구는 승점 1점을 따냈지만 잃은 것도 많습니다. 조진우, 황재원이 누적 경고, 그리고 에드가와 함께 다음 제주 원정에 나란히 결정하고요. 그리고 베테랑 듀오죠. 이용래와 이근호가 후반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두 선수의 컨디션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수원은 또다시 후반 막바지에 무너지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전반에 안병준 선수가 어깨를 다쳐서 교체 아웃됐습니다. 김병수 감독은 안병준이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랄 것 같고요. 한 가지 위안은 21개의 파울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잔류를 하겠다는 파이팅과 스피릿이 이날 조금은 느껴졌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러한 스피릿이 매경기 꾸준히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기, 서울과 대전전 바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같은 승점 1점, 그리고 다른 느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로서는 아쉬울 겁니다. 점유율 65대 35, 슈팅수 12대 1, 유효슛 5대 0, 키패스 9대 1. 그러니까 상대에게 슈팅 딱 한 번만 허용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휴식기 이후로도 크게 나아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익수 감독 부임 후에 상암에서 0대 0으로 비긴 건 아마도 안익수 감독이 부임 후에 첫 홈경기였던 인천전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대전은 2006년 9월 그 이후에 17년 만에 상암 원정에서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그간 연패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재밌는 게 당시 1대 1로 비긴 경기에서 서울 한동원의 동점골을 어시스트 했던 게 지금 대전 감독인 이민성이었습니다. 대전은 리그 9경기 만에 무실점, 3연속 어려운 경기에서 비기는 저력을 선보였고요. 특히 원정 7경기에서 최근 단 1패, 6강권에 머물기 위해서 꼭 필요한 힘이죠. 버티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포인트 중 하나는 윌리안입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임대를 왔고 원소속팀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기세가 워낙 좋았잖아요. 근데 슈퍼매치에서도 결승골을 넣고 그래서 윌리안이 키플레이어라고 봤는데 일단은 벤치였습니다. 황의조가 빠진 자리에 일류첸코가 투입됐고요. 기성용 대신 이승모를 선발 투입한 것도 변화였습니다. 대전은 핵심 미드필더인 이진현을 비롯해서 임덕근, 변준수가 선발로 복귀했고요. 레안드로는 결장했습니다. 초반은 서울의 창과 대전의 방패 양상이었는데 방패의 판정승이었습니다. 대전 골키퍼 이창근 이날 KOM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 17분 박수일의 노마크 헤더를 완벽하게 선방을 했고요. 후반에도 박동진의 똑같은 헤더를 쳐냈습니다. 총 5개의 선방. 이민성 감독은 창근이 덕분에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창근이 지금까지 리그에서 가장 많은 124개의
슈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골키퍼라는 뜻인데요. 선방수가 79개, 가장 많습니다. 주중급으로 뛰는 골키퍼 중에 선방률 63.71%로 현폼 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서도 뭐 이창근이 원망스럽겠지만 공격 과정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나상호의 패스 타이밍이 좋지 않았고요. 일류첸코는 확실히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전반에 자기가 찬 슈팅이 자기 디딤발 맞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안이 후반 32분에야 투입이 됐는데요. 나상호가 지금 2달 가까이 득점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이는 윌리안을 너무 늦게 투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체인저였던 마사 선수의 투입 타이밍이 조금 늦어 보였는데요. 마사가 마지막에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이민성 감독 입장에선 뭐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유달리 선제골이 없어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경기가 많다는 거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광주 울산전이고요. 울산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요일 3경기 다 맞춘 거 아무도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쯤 언급해 주시면 제가 힘을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또 한 번 젖잘싸를 시전을 했고요. 울산은 울산답게 이겼습니다. 전반은 광주가 주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광주 경기를 자주 보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요. 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일로빈 때 포항전, 서울전 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서 전반에 몰아붙이는 건 좋은데 후반 중반 이후에 또다시 지치는 게 아닐까. 그런데 광주 팬 입장에선 이런 슬픈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전반 점유율 56대 44로 앞섰고요. 천하의 울산에 전반에 유효슛 하나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광주가 득점 찬스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반 37분 정지훈이 유일한 유효슛을 기록했는데요. 조현우에게 막혔습니다. 울산은 이날 양 날개로 22세 자원인 조현택과 강윤구를 선발 투입했습니다. 전반 28번 둘을 빼고 박호와 박용호를 투입했다는 건 일찌감치 승부수를 띄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고요. 서서히 기어를 올렸고요. 이청용까지 투입된 후반 14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득점이 나오기 전에 꼭 어떤 썸씽이 있잖아요. 그 썸씽은 바로 주민규 선수의 터닝슛. 이준의 손끝에 걸려서 이게 골라인 아웃돼서 코너킥이 주어지는데요. 인종차별 파문을 일으켰던 이명재가 코너킥을 찾고요. 이것을 박용호가 헤더로 득점을 했습니다. 박용호는 팬들을 향해 고개를 떨궜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울산은 이 경기 전까지 선제골을 넣은 12경기에서 11승 1무, 압도적인, 그러니까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 웬만해서 뒤집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였는데 이날도 그랬습니다. 광주 이정효 감독도 후반에 들어서 엄지성, 아산이, 이건희를 줄줄이 투입했는데 후반 25분 아산이가 페널티 라인 근처에서 이청용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기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주심은 애초에 페널티를 선언했다가 바르를 보고 나서 프리킥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아산이의 왼발 프리킥 골문으로 날아갔지만 조현우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광주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겠고요. 이제 점점 조급해지는 건 광주죠. 그런데 이제 울산 마틴 아담이 전방에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압박을 했고요. 2선과 3선에선 김민혁이 압박을 하면서 광주를 더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울산이 이날 파울 수만 18개, 경고가 4장이었는데요. 울산이 올 시즌 아름다운 승리가 많았지만 이날은 어떻게 표현하면 거친 승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이날 승리로 4연승, 20경기 만에 승점 50점을 돌파했습니다. 2018년 전북과 20라운드 기준 최다 승점 동률입니다. 역대 최고의 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는 주중 FA컵에서 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날 경기를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리그 7경기 만에 패배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박용호의 득점 임팩트가 크긴 했지만
김민혁으로 하겠습니다. 네, 언성히어로라고 할 수 있고요. 살림꾼, 이런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퍼기 시절에 박지성을 보는 듯한 미친 활동량과 압박, 여기에 숨길 수 없는 테크닉까지 발휘하면서 나오는 경기마다 레전드를 찍고 있습니다. 이 공 좀 찰 줄 아는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가 한 칸 혹은 두 칸 아래로 내려와서 포텐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민혁이 딱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포항과 수원FC의 경기죠. 포항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포항이 이영재와 로페즈의 가세로 반등을 꿈꾸던 수원FC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포항이 완벽한 경기력으로 수원FC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포항은 4경기 무패를 질주하면서 2위를 굳건히 했고요. 반면 수원FC는 4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라인업부터 보면 포항은 백성동까지 부상에 빠지는 위기 속에 지난 FA컵과 비교해서 그랜트, 윤민호, 조재훈 3명이 바뀌었습니다. 수원FC는 이영재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윤빛가람, 김선민과 쓰리미드를 구성했고요. 신세계도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고 로페즈는 벤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포항이 시종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점유율 50대 50으로 팽팽하긴 했지만 슈팅수 20대 12에서 보듯 결정적인 기회를 포항이 훨씬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13분 첫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죠. 박승호의 크로스를 받은 이호재의 첫 슈팅. 이어서 김인성의 슈팅, 김준호의 중거리 슛이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원FC는 전반 39분 이승우의 슈팅이 첫 번째 슈팅일 정도로 포항의 조직력에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포항이 결국 전반 막바지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41분 윤민호의 코너킥에서 박배종의 판단이 좀 아쉬웠고요. 넘어간 볼을 그랜트가 밀어 넣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포항 후반 시작과 함께 제카를 투입하면서 이호재와 제카 투톱으로 수원FC를 더욱 압박했고요. 제카 투입, 포항 공격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날 제카는 그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였어요. 돌파도 좋았고요. 슈팅도 날카로웠고 연계도 굉장히 정교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 펼쳤는데요. 제카는 후반 13분 박승욱이 올려준 크로스를 멋진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시즌 4번째 골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제카를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는 후반 44분 이승우의 패스를 받은 라스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추격 하나 했더니 추가 시간 한찬희에게 멋진 데뷔골을 허용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항은 부상자가 속출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준호, 윤민호 같은 젊은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위기를 넘기고 있어요. 되는 집입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에는 기복 없이 경기력 자체가 일정하다는 게 김기덕 감독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수원FC는 사실상 베스트가 나가면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경기력이 오히려 좋지 않았습니다. 이영재와 눈빛가람의 호흡이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였고요.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영재가 막판 큰 부상을 당하는 불운까지 겹치면서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고요. 다만 후반 교체 투입된 로페즈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인 것은 이날 유일한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제가 다녀왔던 인천 강원정인데요. 인천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인천 홈에서 2승째를 수확하면서 3경기 무승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반면 강원은 무승 행진이 10경기로 늘어났고요. 라인업을 보면 인천은 올 토종 라인업을 꺼냈습니다. 지난 FA컵에서 사실상 베스트 전력을 내세웠던 인천은 당시와 비교해서 7명을 바꾸면서 체력전에 대비한 모습이었고요. 공격진에서는 천성훈만이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그 올인을 선언했던 강원은 FA컵과 비교해 라인업을 싹 바꿨어요. 최상의 라인업으로 무승 행진을 끊겠다는 다부진 각오의 표시였는데요. 양팀 모두 빈공에 시달리는 팀인 만큼 선제골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실제 조성환 감독도 경기 전에 선제 실점을 안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했고요. 윤조환 감독은 먼저 넣는 게 이날 승부처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 중요했던 선제골 인천이 터뜨렸습니다. 전반 4분 만이었죠. 김보섭이 찔러준 볼을 뛰어들던 김도혁이 잡았고 김도혁이 환상적인 크로스를 보냈습니다. 이를 뛰어들던 김민석이 그림 같은 칩슛으로 연결하면서 이날 유일했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골 하나로 분위기는 완전히 인천 쪽으로 확 쏠렸죠. 인천은 천성훈의 연계 그리고 김보섭의 침투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인천 시종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이날 주인공 단연 김도혁이었습니다. 중앙으로 돌아온 김도혁 측의 기동력을 앞세워서 중원 싸움에 힘을 더했고요. 빠른 방향 전환 패스와 적절한 침투까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팀 내 최다인 45회의 패스를 성공시켰고요. 경합도 100%를 성공시키는 등 공수에 걸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도혁이 사니까 중앙에 이명주도 좋은 모습 보이는 양상이더라고요.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이날 천성훈의 무게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후반 교체에 엇대고 인천의 공격이 확 죽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전반 7개의 슈팅을 날렸는데 후반은 4개의 슈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르소 에르난데스보다 지금 인천에서 중요한 선수는 천성훈입니다.
인천 수비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 보이면서 귀중한 승점 3을 따냈고요. 이날 승리로 FA컵에 이어 첫 연승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탄 모습이에요. 중위권과의 격차를 다시 한번 좁혔습니다. 수원FC와의 데뷔전에서 공격적인 축구로 호평을 받았던 강원은 이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분위기였는데요. 공을 소유하면서 후반 8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별로 없었습니다. 경기 후 윤정환 감독이 이례적일 정도로 스타 선수들에 대한 공개 질타를 했는데요. 현재 앞선에 있는 김대원, 양현준, 이정엽이 터져주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강원의 현실을 꼬집은 것 같습니다. 강원의 위기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20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